안녕하세요. 송쌤과학의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6단원 물질의 특성에서요 7차식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는 용해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하면요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염하고 꽃소금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천일염은요 정제되지 않은 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닷물을 날리면 나와있는 소금을 보고 우리는 천일염이라고 하고요. 꽃소금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재결정을 이용해 가지고요 정제를 한 소금을 보고 우리는 꽃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한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천연 포도즙에서요 갑자기 가루가 석출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냉장고에 넣어두면요 포도즙의 온도가 낮아져서 포도즙에 녹아있던 특정 물질의 용해도가 감소해서요 결정으로 석출되게 되는데, 이런 원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이해하고요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활용하는 예를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재결정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거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름은요 두 성분 물질 중 한 가지만 녹이는 용매를 선택해서요 거름 장치로 걸러 분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고체가 있는데 이 고체를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흙하고 소금이 있다면요 소금만 녹일 수 있는 물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흙과 같은 불순물이 섞여있는 천일염을요 깨끗한 물에 녹여서 거름 장치로 걸으면요 이런 흙이라든지 기타 먼지 같은 거는 종이에 걸러지고요 순수한 소금만 나중에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하고 모래를 녹인 다음에 이 소금하고 모래가 섞여있는 이 물을 거름 종이에다 부어주게 되면요 모래는 걸러지게 되고 소금은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증발시키면 소금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름 용액을 증발시키면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재결정은요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 물질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인 다음에 서서히 냉각하여 순수한 결정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용해도가 증가하면요 많은 가루를 녹일 수 있는데, 이거를 냉각시키게 되면요 용해도 차에 의해서 석출이 되는 가루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 가루를 이제 순수한 결정으로 얻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높은 온도에서 처음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이제 우리가 빼주게 되면요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5g의 물을 80도에서 녹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만약에 20도까지 낮추게 된다면요 20도에서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5g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15 빼기 5를 하면요 10g이라는 가루가 석출이 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재결정을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두 물질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용해도차가 되게 큰 거, 하나는 용해도차가 되게 작은 거를 보통 섞어줍니다. 또는 불순물이 섞여있는 물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물질을 높은 온도에서요 이제 용매에 녹입니다. 그러면은 이 용액을 냉각시키게 되면요 용해도 차가 큰 순수한 고체 물질을 결정으로 석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소량의 염화나트륨이 섞인 질산칼륨을 높은 온도의 물에 녹인 다음 서서히 냉각하면요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용해도 차가 작고요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질산칼륨만 서서히 냉각시키면은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산칼륨이 이렇게 석출되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거름이라는 방식을 이용하면요 이 질산칼륨을 결정으로 이제 분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면요 고체로 석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온도에 높은 온도에서 녹였을 때 이렇게 다 녹지만 요거를 약간만 온도를 낮추게 되면요 이만큼의 가루를 석출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순수한 질산칼륨만 분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량의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에는요
용해도보다 작게 나가 있어서 보통 석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산칼륨이 막 160g 있는데 염화나트륨이 한 10g, 20g 녹아 있다면은 절대 염화나트륨이 석출될 일이 없겠죠. 자, 순수한 질산칼륨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선 문제집이 있는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질산칼륨 50g과 황산골이 5g을요 60도씨에서 녹였대요.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지금 60도씨에서는 한 120g 정도 되는 것 같고, 황산고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g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둘 다 녹아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20도씨로 냉각을 시키겠대요. 그러면 50g에서 냉각을 시키니까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석출이 되겠죠. 하지만 황산고리 같은 경우는 5g만 녹아있기 때문에 석출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질산칼륨 18.1g의 거름종이 위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g에서요 31.9g은 녹아있고 나머지는 석출이 되기 때문에 50 빼기 31.9를 내주면은 18.1g이 석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31.9g이므로 질산칼륨 31.9g만 넣고 나머지는 석출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높은 온도에서 녹아있던 가루의 양에서요 낮은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가루의 양을 빼주게 되면요 석출되는 양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도씨에서 황산고리의 용해도는요 20이기 때문에요 5g 정도는 충분히 녹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녹아있으면서 석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아스피린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은 물질을 가공한 다음에 재결정을 이용해서 의약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아스피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일염에서 깨끗한 소금을 얻는 방법은요, 염전에서 얻은 천일염에는 흙, 티끌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물에 녹인 다음에 거름장치로 거르게 되면요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거른 용액을 증발시키면 소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재결정이라기보다는 약간 거름에 해당이 되어 있어요. 거름을 하면요 흙이라든지 기타 모래 같은 불순물이 제거된 소금물을 얻게 되고요. 그 소금물을 증발시키면은 소금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재결정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해보자.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 물질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인 다음 서서히 냉각시켜서 순수한 결정을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하는 거죠.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재결정으로 분리할 수 있다? 물과 에탄올은 둘 다 액체죠. 액체이기 때문에 고체처럼 거름으로 석출을 한 물질을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증류라는 방법을 이용해야 됐었죠. 그러니까 X입니다. 자, 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옳지 않은 거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자? 재결정이라고 하자.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땀에 젖은 옷이 마르면 하얀 얼룩이 생기는 까닭이 뭘까요? 땀에는요 염화나트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는 이 땀이 증발하게 되면요 다시 결정으로 석출되기 때문에 하얀 얼룩이 생기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단원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런 것을 이용하면은 뭐 범죄자도 잡을 수 있고 뭐 다양한 필적 검사를 할 수도 있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